토지를 바삭하게 분석하는 토지장이 빠시게 조양식입니다. 우리 캔디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조금 화내는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 원칙을 서로 정해지는 약속을 서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든 투자를 하든 컨설팅을 하면든 그 과정에서 제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저에게 댓글을 하나 남겨주신 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액이다 보니까 좀 많은 평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을 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분명한 입지 조건이 있을 거고 그 땅을 선택하는데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기본 중에 기본을 혹시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아빠 펭귄인데요. 사실은요, 이 펭귄이 자기 안에 품에 새끼 펭귄을 안기까지는 2달 동안 아빠 펭귄이 아무것도 안 먹고요. 이 눈폭풍 200kg가 넘는 눈폭풍을 맞고 알을 품었을 경우에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걸 애기와 함께 현장 학습까지 보면서 울었거든요. 이 아빠 펭귄이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너무 춥기 때문에 서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안으로 서로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도록 바꿔주면서 서로 지탱하면서 각자의 새끼 펭귄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도요, 서로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본 원칙을 벗어난 상태에서 여러분이 투자를 해버리시면 모든 게 틀어지거든요. 저는 생산관리지역에 투자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글을 좀 함께 영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길 하나 차이로 이쪽은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저는 생산관리지역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몇 억이 있었지만 그때 주거지는 땅값이 평균적으로 너무 비쌌습니다. 아무리 싸야 300만원 전후였고 저는 500만원까지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20만원대 생산관리지역은 아직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얘가 오르면 만약에 얘도 같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생산관리지역에 투자를 해놓은 적이 첫 번째 땅 투자할 때 실수였거든요. 그 뒤로도 이 땅은 오르지 않았고 지금도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발 호재로요 상승할 만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를 보면 제가 기획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용도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다 다르게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용도가 쉽게 말하면 땅의 족보로서 금수저라는 겁니다. 왜? 용도지역, 용도지구라고 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히 여기에 보시면요. 네, 서로 중복되지 않게 개발을 하는데 경제적 효율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으로요 결정하는 지역을 이미 용도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용도지역으로 정해놓은 땅이 모자랄 경우에는 옆에 땅들로 여러분들 다시 1종이든 2종이든 도시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저렴하다면 도시화 될 수 있는 용도지역, 자연녹지로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비도시 지역 중에 오늘 질문하신 생산관리지역은요. 여기 보면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남들이 내 땅을 사가서 수익을 내고 싶은 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사고 싶은 땅을 사지 마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많이 사갈 수 있는 땅을 사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요 개발업자, 또 시행업자,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투자자. 그런데 나는 좋아서 샀는데 다른 투자자는 이 땅을 안 사가. 그러면 여러분 상승이 안 되는 겁니다. 빠시기처럼요. 여러분 빠시기처럼 안 되고 싶잖아요. 이 소중한 돈 이번에 시드머니는 지켜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의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지도도 너무 잘 돼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상승할 만한 땅이 계획되어 있으면 그 계획되어 있는 땅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개발이 같이 될 것이야. 얘도 용도 변경이 될 것이야. 길이 날 것이야. 이걸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도 변경 그렇게 쉽게 이제 안 됩니다. 예전에 막 도시가 팽창되고 제조업에서 인구가 막 팽창이 되는 시절에는 집들이 막 지어되기 때문에 쉽게 됐습니다. 여러분, 쉽게 되지 않는 거는 되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까지만 생각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개발될 것이야, 길날 것이야, 언젠가 여기도 될 것이야, 가까우니까 될 것이야, 바다 가까우니까 될 것이야, 될 것이야는 안 될 수 있다는 확률이 높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땅으로 가시라고요. 그게 제가 깨달은 경험입니다. 장소, 속도, 시기 이것만 맞아도요, 쉽게 타이밍만 최종적으로 맞으면 그 타이밍이 뭡니까? 네, 용도와 입지가 맞았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건데 그 용도가 제가 도시지역을 그래서 강조했던 거고요. 왜? 이렇게 부안군에서도 설명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아이가 이끌어준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이 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에 용도와 지구로 개발 재현되어 있는 걸 이끌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책임하게 이끌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국의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2.5%밖에 안 돼 있는데 부안으로 보니까 도시지역은 총 9.6% 중에요. 주거지역은 1.5%, 상업지는 0.1%, 녹지지역은 6.6%, 최종 9.6이니까 10% 내외의 땅에서 이미 도로를 여러분 깔고 있어요. 이미 도시계획도로에 보상이 되어 있는 땅을 내가 앞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소액이어도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문제가 아니었고 이런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갔느냐 안 갔느냐를 따져보시고 드저 가시는 게 저는 돈이 더 빨리 된다는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용도지역과 입지가요, 미래 가치라는 겁니다. 이 기본 원칙을 깨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기본 원칙만 깨지 않고 투자하셔도요, 5년 안에 새만금에서는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고르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땅이 무엇인지, 왜 몇 퍼센트 안에 희소한 땅으로 안전하게 가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용도가 맞는다는 거, 생산관리지역은 있잖아요. 답을 질문했으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이버에만 들어가 봐도 여러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생산관리지역은 임업, 농업,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새만금이라서 농사 질 거 아니고 가서 물고기 잡을 거 이런 거 아니시면 생산관리지역은 이 임업, 농업, 어업을 생산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연보존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존시키라는 겁니다. 관리지역 중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그나마 비도시 지역 중에 나중에 도시지역이 다 됐을 경우에 팽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또 엄청난 입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땅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입지,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을 나중에 5년 안에 이 지도에서 계획에서 황금성 돈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 대중성 상대방이 찾아간다는 거, 사간다는 거, 이게 안전한 투자가 저는 제일 정말 지금은 큰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는 앞으로 트렌드는요, 이제 미분양 시대에 돌입이 됩니다.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고 그러면서도 수도권 쪽은 계속 아파트 신도시가 지금 뭐 생긴다잖아요. 그때 보면 주거지의 땅값은 계속 상승합니다. 주변 지역은 도시화 안 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하나, 건설회사가 살만한 땅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보는 1%의 입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 인구가 들어와도 내 땅은 도시화가 안 되는 땅을 여러분들이 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저는요
어렸을 때 산속에서 정말 시골에서 자란 아이거든요. 과일을 돈 주고 별로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같이 사는 애기 아빠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과일을 먹어도 하나를 사도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10년 만에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를 먹어도 좋은 걸 먹습니다. 고기를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걸 먹습니다.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기도 과일도 하나를 먹어도 좋은 걸 먹는데 그 여러분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토지 투자인데 과일처럼 싸다고 많이 사는 똑같은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사도요, 좋은 거, 정말 이게 나에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땅이라면 하나를 먹어도 좋은 과일처럼 하나를 사도 기본의 원칙에 충실한 땅을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땅을 사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토지쟁이 빠시기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땅을 선택하는 데서 새만큼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토지쟁이 여기까지 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캔디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